네, 이번 주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월가는 지금 시간입니다. 월가 현지 금융권의 애널리스트이자 헤지펀드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균 파트너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은 리치몬드 이야기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리치몬드 1분기 매출 발표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모았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매출 분석을 하기 전에요.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현재 글로벌 명품 시장의 현황 그리고 이번 매출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후 이와 관련된 격리 지침으로 인해 명품 시장 매출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리치먼트 같은 경우 회계연도 2020년 4분기에는 매출이 상수통화 기준 전년 대비 19% 하락하였고 2021년 1분기에는 47%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지침으로 인해 경험 소비를 못하게 되자 소비자들은 보복 소비를 시작하였고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명품의 지갑 점유율이 급상승하며 명품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에 진입했습니다. 리치먼트 같은 경우 2021년 3분기에는 매출이 상수통화 기준 전년 대비 5% 상승했으며 4분기에는 매출이 3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격리 지침이 완화되기 시작하며 경험 소비를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명품의 지갑 점유율이 하락하며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리치먼트의 매출 발표는 격리 지침 완화로 인해 성장률이 얼만큼 둔화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리치몬드의 실적 발표는 곧 이어서는 격리 지침의 완화, 그리고 격리 지침의 완화는 또다시 명품 시장의 성장률 둔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리치몬드 1분기 매출 발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리치먼트는 컨센서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44억 유로를 기록하며 상수통화 기준 전년 대비 129% 상승했고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 9% 높았습니다. 미주, 아시아 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매출은 회계연도 2019년 1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유럽 그리고 일본은 계속되는 격리 지침으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특히 격리 지침이 완화된 미주 매출이 상수통화 기준 전년 대비 276% 상승했기에 격리 지침 완화로 인한 명품 시장 성장률의 둔화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어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매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상수 통화 기준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통화 기준 성장률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포함하지 않은 성장률입니다. 리치먼트 같은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121% 상승했으나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8% 감소된 수치입니다. 환율 변동을 포함하지 않은 매출 성장률은 129%였습니다. 즉, 환율 변동을 제외한 리치먼트의 진정한 성장률은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진정한 매출 성장률을 알 수 있는 상수통화 기준 성장률을 더 중요시합니다. 네, 이렇게 환율 변동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성장률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리치몬드의 매출 발표를 본다면 성장률 둔화가 그렇게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현재 명품 시장의 전망 어떻게 흘러갈까요? 명품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설팅 회사 베인은 내년 명품 시장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베인은 앞으로 5년간 명품 시장이 연평균 10%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품 시장의 성장 원동력은 첫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1인당 명품 소비는 60유로이며 이는 미국 1인당 소비의 30%도 안 됩니다. 베인은 중국의 상류층 비율이 확대함으로써 중국이 명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도까지 47%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밀레니얼과 Z세대입니다. 베인은 명품 소유욕이 다른 세대보다 높은 밀레니얼과 Z세대가 소비 중심으로 부상함으로써
명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도까지 70% 가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시장도 지난주에 언급한 데님 시장과 같이 패션 유행주에 민감한 브랜드들이 있기에 이런 브랜드를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투자 유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류 산업은 패션 유행 주기에 정말 민감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밖에 의류 산업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라던가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의류 산업에 투자할 경우 최근 2분기 의류 브랜드 순위를 발표한 리스트의 더 리스트 인덱스를 참고하기를 권장합니다. The 리스트 인덱스는 1.5억 사용자를 보유하며 17,000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 플랫폼 리스트가 매분기 발표하는 의류 브랜드 순위입니다. 리스트는 원 플랫폼 매출과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류 브랜드 순위를 발표하는데 다른 주관적인 순위보다 정확도가 높기에 의류 산업에 투자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찌를 소유하는 케어행이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시적인 요소들로 인해 구찌의 매출이 회복돼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발표하자 구찌의 유행이 끝났다며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리스트 인덱스를 보면 구찌는 여전히 1순위였고 일시적인 요소들이 소멸된 2021년 1분기에는 구찌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행이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의류 브랜드상 10위에는 케어행이 브랜드가 4시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인덱스를 참고하면 유행 주기에 민감한 의류 산업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류 산업에 투자할 때는 더 리스트 인덱스를 꼭 참고해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지금 월간은 김성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